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 등 바다 상황 변화에 맞춰 적조 대응 태세가 강화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15일까지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육상과 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방제 장비 점검과 양식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황토와 방제 선박의 확보는 물론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적조 발생 규모를 중규모로 적조 예비주의보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와 관련해 찬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례가 두 차례나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임금 체불 해소와 복지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례의 제정은 불확실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조례가 보류되는 등 난항이 이어지면서 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찬성 반대 측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더 우리 시대 정신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청소년 인권은 원주와 포항, 대전에서도 대립각이 뚜렷해져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찬반 입장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주요 쟁점인 노동 인권에 대한 해석부터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또 조례에 명시된 노동인권센터 경영 방식을 두고도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의회 입장에선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된 안을 계속 보류하는 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조례 제정의 가부를 조속히 결정짓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속에 이제 공이 의회로 넘어간 만큼 지역 내 분열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테마파크와 함께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가족놀이 시설 유치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황금동 중앙공원 일대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식스플래그 등 세계적인 놀이시설 유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설 개발 환경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충청 이남 지역에 대규모 놀이공원이 없는 데다 광양 지역이 영호남 경계 지역으로 놀이공원 수요는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외국 놀이공원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 신도심 지역의 고압 송전탑들이 올해 안에 대거 철거됩니다. 거리의 흉물이자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전선 지중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같이 3, 2, 1, 철거! 철탑에 볼트를 분해하는 퍼포먼스가 시연되자 초대형 크레인이 송전탑 꼭대기를 분리해 지상에 내려놓습니다. 신도심 건설 당시부터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고압 송전탑이 비로소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곳을 시점으로 올해 안에 철거될 송전탑은 순천 도심 지역에 모두 25기.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겐 그야말로 알턴니가 빠진 격입니다. 고압 송전탑이 도심을 가로질러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도 안 좋고 흉물스러웠는데 10년 먹은 그 체중이 내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초 교외 지역에 설치됐었던 송전탑들이 신도심의 확장으로 주택과 상가로 편입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이후 저망권 침해와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시민들의 민원으로 대책이 모색돼 온 지 10여 년. 결국 지난 2014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확정됐고 추진 3년 만에 도심 구간 송전탑들을 일거에 철거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협조를 통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해서 기뻐할 걸로 봅니다. 순천시와 한전은 올해 25기에 이어
왕지지구 등 이후 조성된 신도심 구간 내 송전탑 9기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설치한 버스 정보 시스템이 노후화돼 국비 2억 4천만 원 등 모두 8억 원을 투입해 195곳의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2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정확도 95% 수준의 시내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이란 스마트폰과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버스 도착 시간은 물론 행정정보, 공익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주은행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은행 돈 20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이 직원은 가로챈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데 탕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에서 현금 서비스 인출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전산실 용역업체 직원 27살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난달 초부터 3주 동안 은행 돈 2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현금 서비스 한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하루에 1억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현금 인출 한도 승인 권한을 가진 정규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정에 입금한 뒤 이 가운데 11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반 유흥이나 무슨 이런 자금으로 썼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큰 자금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A씨의 범행은 현금 서비스 사용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측에 의해 들통났습니다. 갑자기 개인 현금 서비스 한도가 수십억까지 늘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찾고 보니 내부 직원인 A씨였던 겁니다. 광주은행 측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빼돌린 돈의 절반은 이미 탕진된 뒤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의 2017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지로 여수시 전남대학교 병원과 아산시 천안충무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건립되는 권역별 재활병원은 국비 135억 원과 도비 30억, 시비 105억 원 등 모두 27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중권 권역재활병원은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중소조선 관련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협동조합들과 맞먹는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전남 조선업체들의 직접 지원된 예산은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선박 공동진수장과 정부 지원 사업 등 중소조선 관련 업체들이 제시한 사업은 책임지고 운영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맡기 어려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지난 연말부터 추진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수주해가지고 같은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납품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협동조합에는 1차로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200개에 달하는 전남 지역 조선 관련 업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목표는 10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구성해 수익을 내고 있는 부산 경남의 조선기자재 협동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는 일입니다.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의 조속한 자립화를 위해서 모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 속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협동조합이 전남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지역 굴 양식 어가들이 굴 수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굴 양성 시기를 맞아 여수 지역 860헥타르 어장에서 본격적인 굴 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수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측은 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굴 종패가 매달려 있는 수화연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손 부족으로 매실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 직원 50여 명은 어제 광양시 다안면 직금마을 등 2개 마을 6농가의 매실 수확과 선별 작업 등을 도왔습니다. 경제청은 광양만권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경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지금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언제든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